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알테오젠, 우리 K바이오의 대장주죠. 자, 외국계 리포트에 따라서 물론 이제 국내 증권사와는 사뭇 다르지만은 이에 따른 여파를 맞았고요. 대장이 좀 쓰러지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K어 바이오주들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대했던 종목들이 8%, 9%대 급락을 하면서 걱정 크셨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알테오젠 프리마켓에서는 일단은 한 1%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게 일종의 좀 UBS와 우리 한국 증권사들, 우리 한국 투자자들의 전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게다가 알테오젠, 우리의 대장을 공격하니까 우리로서는 좀 어제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모건 스탠리가 잊을만 하면 네.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겨울 막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요즘에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UBS가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에 대한 이제 사실상의 매도 리포트죠. 충격 매도죠. 그죠. 키트루다 네. SC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그전과 똑같은 27만 원 이 매도 리포트를 좀 내면서 당초의 입장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키트루다 SC에 대한 매출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그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이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2040년 이후에는 어떡할 거냐. 네. 딱 그 논리를 이제 계속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저는 굉장히 좀 일목요연하게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을 좀 잘 했다라고 보는데요. 주가가 일단 한 2, 3일 정도 조정을 좀 받아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것도 UBS 리포트 때문에 또 빠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물론 그것도 투심에 조금 영향을 좀 미쳤겠습니다만 전형적인 K세론이죠. 사실 키트루다 SC 미국 FDA 이제 승인 그리고 빠르면 이제 4분기 안에 유럽 쪽에서도 이제 EMA에서 품목 허가를 이제 받을 걸로 이제 보는데 그 재료가 이제 기다렸던 재료가 나오니까 약간 이제 기계적인 차익 실현을 이제 하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승인을 받은 시점과 우리가 기대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키트루다 SC의 매출 대체율이 한 30에서 40%를 넘어가는 시기를 머크사조차도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2개월, 18개월 정도 안에 진짜 30, 40% 정도 매출 대체가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대략 한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로얄티 이제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은 아마 적어도 한 2027년 이후가 되는 거니까 네. 일단 재료는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추후에 이제 기업 가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보자. 이런 논리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호재가 나온 건 맞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론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UBS의 의견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앞서 지금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제형 승인 받았을 때 그날도 월요일 날도 여러분들께 티센트릭의 SC 제형에 대한 거 했죠. 로슈가 이제 개발한 이제 똑같은 PD-1 계열의 이제 면역 항암제거든요. 이 티센트릭을 SC 제형으로 바꿨을 때 영국에서 출시를 해보니까 9개월 만에 기존의 티센트릭 그러니까 정맥 주사 제형 대비해서 티센트릭 SC 제형이 무려 30% 정도 매출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9개월 만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차피 효능과 또 약효가 비슷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값까지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면 환자나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몇 시간 동안 베드에 누워가지고 정맥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피하지방 주사 제형으로 그냥 몇 분 만에 끝나는 티센트릭 SC는 접종 받는데 7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키트루다 SC는 한 1.5분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의 입장에서도 SC 제형에 대한 처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키트루다 SC도 머크사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이제 시간을 한 30%에서 40% 이제 대체되는 주기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1년 이하의 기간 안에 분명히 이제 30, 40% 정도는 매출 대체가 빠르게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키트루다 SC에 대한 이제 품목허가 이슈도 분명히 좀 잘 봐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알테오젠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SC 제형 변경이 거의 정맥 주사 제형은 모든 부분에서 SC 제형이 이제 변경에 대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성장성에 대한 이제 UBS의 의견은 절대로 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이요. 이거 단연히 키트루다만 SC 제형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지방 주사로 바꾸는 이거는
그야말로 기술 맞습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ADC, 뭐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이런 그렇죠.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46만 원대의 흐름인 주가를 27만 원으로 대시한 UBS가 있는데요. 준호 매니저, 문제는 지금 UBS가 알테오젠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아예 전쟁을 선포해서 네. 비만 비만까지 시장도 맞아요. 예, 포화가 오고 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어제 실은 우리 비만 펩트론도 장중에 막 뭐 맞아요. 쳐 내려갔잖아요. 왜 이런 비만의 포화 이게 네. 있을까요? 뭐 실제로 이제 UBS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1,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0조 시장으로 내다봤었는데 네. 이게 바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시장으로 갑자기 확 낮춰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네. 비만 시장의 어떤 규모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판매 단가 자체가 GLP-1 유사치를 기반으로 한 판매 단가가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망치를 대폭 낮췄는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 규모가 줄어들구나라는 어떤 그 우려감이 적용이 되면서 가격이 싸진다. 맞습니다. 가격이 싸진다.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나 네. 전체적으로도 경쟁이 또 심화되면은 가격 자체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심하게 또 내려쳤어요. 그래서 1,3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지금 거의 뭐 반값도 아니고요. 실제로 시장 전망보다 4분의 1? 네, 네. 4분의 1 정도로 지금 토막? 내린 상태다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가뜩이나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약간 지금 세론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제 하향 리포터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차갑게 식었고 거기다가 알테오젠까지 이제 사실상 목표가 하향 같은 매도 리포터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이제 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을 좀 악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구용 치료제 시장과 또 일개형 제형 변경 시장이 아직은 시작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뭐 국내 또 이제 플랫폼 기업들과 또 실제로 경구용 치료제 시장의 어떤 경쟁은 더욱더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경구용 치료제 시장과 결국에 약가 인하 또 일개형 제형 변경 시장이 더욱더 확장됐을 때 비만 치료제 가격 자체가 좀 다운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다 보니까 결국 그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비만 치료제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슈도 우리가 이제 지겹도록 AI 거품론을 헤치면서 지금 엔비디아나 여기까지 왔는데. 브로드콤, 오라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여기까지 왔고 비단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SK 하이닉스가 2023년 이후에 엔비디아 쪽에 이제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하이엔드급의 이제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곧 마이크론도 들어올 거고 삼성전자도 들어올 건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주가는 급락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가격 내려야 그렇죠. 되니까. 그게 네. 반박하는 네. 사람들의 의견의 딱 논리였거든요. 경쟁자들이 시장 진입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고 SK 하이닉스 수익성은 안 좋아질 거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SK 하이닉스는 37만 원 사상 최고가를 네. 찍고 있고 HBM 가격은 여전히 폭등하고 있고 내년도 이제 더 오른다고 HBM4는 하고, 네. HBM3E 대비해 최소 20%에서 25% 정도 가격이 인상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것도 딱 저는 그런 스토리라고 이제 보여져요. 지금 네. 뭐 준호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UBS가 이제 200억 달러로 이제 제시를 한 건 아니고 당초에 시장 규모 2030년에 1,500억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 이걸 200억 달러 축소해서 1,3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시장 전망을 네.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시장 경쟁자들이 이제 진입하고 경쟁이 과열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이게 이제 해당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또 정면으로 또 반박을 해보면 이런 네. 거죠. 지금 현재도 가격 상승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이제 막강하기 때문에 쇼티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는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대신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개월 제형이라든지 경구용 제형에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결국 경구용 제형이 개발되면 비만 치료제 이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위고비가 상륙하고 나서 딱 한 달 동안에 처방 건수가 11,000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운자로는 우리나라 국내 상륙하고 나서 딱 네. 열흘 만에 네. 18,000건을 네. 넘었었어요. 저는 요게 딱 두 가지 포인트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약간 좀 부작용이 좀 덜하다. 이건 뭐 의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평이 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런 이제 불안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더 결정적으로는 위고비는 모든 용량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를 했지만 예. 마운자로는 낮은 용량은 30만 원대 굉장히 싼 가격, 그렇죠. 고용량은 네, 50만 네. 원이 넘어가는 이제 비싼 가격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처방받는 저용량의 이제
처방을 받은 건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비싸서 진입을 못했던 이제 또 수요가 신규 소비자 폭발을 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경구용이나 1개월 제형까지 이제 대응을 해서 추후에 이런 경구용과 1개월 제형이 이제 개발됐을 때 추가적인 이제 소비자가 늘어난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네. 하면 오히려 비만 치료제 시장은 1,300억, 1,500억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2천억 달러 규모 이상도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과한 굉장히 이제 편협한 분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저도 준호 매니저랑 마찬가지로 지금의 오히려 네. 조정은 또 비만 치료제 시장 그동안에 매수를 좀 못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다만 조정이 이제 어디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나면 저는 충분히 뭐 펩트론, 올릭스, 그다음에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이제 가격을 또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UBS가 우리 K바이오를 전격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장인 알테오젠을 노리고 있고요. 비만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두 분의 전문가는 두 가지 포인트 짚어줬습니다. 일단 신규 소비자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안 먹어도 될 사람도 쭉 늘어나는 거 네. 하나랑 여러분 두 번째는 신제품입니다. HbM3, HbM4가 네. 나왔듯이 지금은 우리가 GLP-1 하지만 뭐가 나올지 몰라요. 맞아요. 약 먹고 근육이 막 맞아요. 붓고 살 빠지는 약이 한미약품이 나올 지금 수도 그거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2중기전, 3중기전의 비만 맞습니다. 치료제부터 또 GLP-1 유사체를 가지고 적응증을 지금 계속 확장하고 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메시 치료제들이 맞습니다. 주목받고 예. 심혈관 질환 거기다가 뭐 뇌신경계, 알츠하이머, 파킨슨까지 지금 GLP-1 유사체를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적응증이 예. 계속 확장되는 이제 그런 단계를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규모가 이게 뭐 1,500억 달러냐 1,300달러냐 이 논란도 저는 큰 의미는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개발됩니다. 여러분 비만약도요. 네. 가격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맞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네네. 메지오 리뷰까지 정리를 하죠. 네. 근데 메지오는 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강조해드렸던 신약 개발. 여러분들이 꼭 좀 4분기 때 계속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는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 이제 주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뭐 최근에 또 10월에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게 또 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대승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AI에 대한 논란이나 지금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UBS 리포트, 예. 그다음에 이제 10월 금리 인하 여부 이런 노이즈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 시장을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8월 달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한다 만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8월 말에 그냥 단언컨대 9월 달은 무조건 금리 인하 하니까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실제로 10월 달에 대한 이제 노이즈도 오히려 그 노이즈 때문에 가격 조정이 진행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또 손을 못 대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나 제가 뭐 그림으로 몇 차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슈라든지 뭐 그다음에 머크라든지 화이자 뭐 이런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이제 주기가 도래하고 경쟁이 좀 심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파이프라인과 또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 M&A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호황기를 맞이했다. 네. 메지온도 이제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이 폰테수술 치료제를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고 사실 시총 1조가 넘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아마 메지온이 상승률로 따지면 9월 달에 네. 아마 가장 많이 오른 네. 축에 속할 맞아요. 거예요. 거의 네. 뭐 한 45% 가까이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세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총이 지금 2조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폰탄수술 치료제 내년에 이제 임상 3상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가 좀 되고 품목 허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를 가진 신약 개발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 아직도 다수 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좀 주목을 해 나가시자. 메지오는 뭐 목표가를 다시 7만 원 정도로 계속 상향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강력 홀딩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UBS가 우리의 대장 기술 플랫폼이죠. 알테오젠 공격하고 이제 비만약에 대해서 어쨌든 부정적 네.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당분간 여기가 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민 매니저는 이오트맨은 아예 신약으로 한번 그렇죠. 가보자. M&A, 신약 이런 종류. 두 개를 약간 피신해 가서 거기에서 또 종목을 찾아보자. 이렇게 오늘 K바이오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준호 매니저, 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맞습니다. 우리 기억 속엔 사라졌지만은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일본과 한국이 지금 함께 맞습니다. 협의를 한다고 하고 지금 프리마켓 보면은요. 한국 카본,
동성 화인텍, 성광밴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지금 뭐 2%, 3%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네요. 맞습니다. 한국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이제 네. 주요 국가들과도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본과 한국이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12월 안에 좀 착공을 할 것이다, 네. 할 생각이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이제 뭐 LNG 보냉제 관련 종목들도 좀 시간에서 좀 올라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려고 지금 미국에 방미길에 올랐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제 스캇베스트 재무장관과 면담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 사실상 조선 분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그 발언이 또 나왔었대요. 아, 조선 그래서 얘기만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결국 또 이제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결국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시간에 또 프리마켓에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과 또 실제로 HD현대 중공업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또 삼성중공업과 지금 LNG 또 이제 초저온 보냉제 관련해서 4,15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던 이슈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실적 개선세가 정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특히나 지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 외나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지금 조선 기자재가 또 올라가는 이유가 HJ 중공업이 또 지금 최근에 MRO 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특히나 미국 해군 해상체계 사령부가 HJ 중공업의 MRO 수행 능력을 현장 실사를 했다는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MRO와 또 그리고 마스거 프로젝트까지 같이 한번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결국에 좀 조선 기자재 기업들의 어떤 수행과 또 실제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조선만큼은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미국과의 어떤 이제 독점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특히 조방원 안에서도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조방원 섹터가 이제 조정에 나와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성장 섹터들이 강하고 성장 섹터들이 취약할 때는 오히려 조방원 쪽에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조선의 가장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기업들 그리고 특히 조선 기자재 기업들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또 실제로 하나오션과 HD현대 중공업을 공급하고 있는 기자재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보냉제 기업들은 앞으로 특히 우리나라 동성화이텍과 한국화본이 거의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까지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수조와 또 어떤 실적 개선세는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조선 섹터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뭐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어제 스캇베센트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 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합리성을 기해달라 딱 얘기를 했더니 베센트는 여기에 대한 답변 없이 조선 얘기네. 조선만 조선 고맙다. K조선이 있어서 아주 트럼프가 좋아한다고 네. 하더라. 약간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안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한국화본도 아까 이제 잘 또 분석을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했고 이 와중에 약간 영민 매니저 우리가 네. 하나 더 바람은 원전 말입니다. 뭐 그렇죠. K조선도 이렇게 살아났다면 K원전도 한번 네. 웨스팅하우스와 이재명 네. 대통령 간 김에 요것만 좀 풀렸다. 요 소식 전해지면은 솔직히 좋은데요. 지금 두산 네. 에너빌리티도 겸사겸사 기대를 좀 합니다. 네. 1.5% 정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뭔가 이제 또 좀 고개를 조금 들고 그렇죠. 있어요. 네. 어쨌든 원전, 방산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업종이 너무 이제 또 수급 쏠림이 좀 심했고 또 급등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방산, 원전, 조선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시장에 이제 좀 뒤편으로 좀 밀려났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장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까지 굉장히 좀 강했죠. 네.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원전 종목들은 그럼 박스권을 좀 뚫는 계기가 뭐 정책적인 모멘텀 이런 거 다 떠나서 결국 SMR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주. 근데 아마존이 직접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실사를 네, 해가지고 실사죠. 같이 이제 SMR 공동 개발에 대한 걸 협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어제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군불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그 100일 기념 이제 기자회견 할 때 10년, 15년 걸리는데 그걸로 되겠느냐. 그 얘기는 원전을 안 한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나 어떤 소버린 AI 정책을 함에 있어서 시간이 이제 싸움인데 그 시간 안에 빨리 이제 에너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충을 해야죠. 하려면 네. 또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해야 된다. 약간 요런 논리로 이제 한 거지 원전을 안 한다라는 이제 의미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원전보다는 어쨌든 SMR과 관련된 부분들
체코 총리하고도 지금 또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했죠. 했잖아요. 네. 정상회담하고 폴란드 대통령하고도 또 정상회담하고 지금 체코 다음으로 이제 폴란드 쪽에는 방산 원전 이제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뭐 원전주들의 가장 또 결정적인 상승 동력은 한미 간의 이제 원전 동맹 혹은 원전 협력이 정말 구체적으로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그런 계약 이것만 논란 풀려도, 네. 혹은 또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내 원전 사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미 원팀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좋죠. 어떤 그런 네. 이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면 투자 심리는 저는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마스가와 관련된 이제 조선주들의 단기 반등 그에 더불어서 이제 원전주들도 분명히 이제 어제 뭐 이미 두산 에너비티뿐만 아니라 뭐 우진이라든지 우리 기술이라든지 좋았습니다. 이런 우리 이제 기술 좋았어요. 중소형주들도 고점을 막 뚫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장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BHI, 태웅 뭐 이런 SMR 수혜주들도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K조선에 따른 협력들 얘기 많이 나오지만은요. 뭐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 조선도 조선인데 원전 협동만 나오면 이거 난리 마스가 나죠. 저리 가죠. 웨스팅이랑 우리만 힘 합치면은 그렇죠. 여러분 누가 따르겠습니까? 뭐 EDF도 네. 우리한테 뭐 안 될 거고요. 영국 원전이요. 거의 네. 지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영국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조선뿐만이 아니라 원전에서도 또 한번 큰 좀 좋은 쾌거를 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앞서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의 어떤 재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플러스 알파 우리가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원전 이 네. 조인트 벤처 JB 뉴스까지도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원전까지도 이번에 같은 한미 환세 협상에서 이야기를 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이슈 또 한 번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반도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도 1%대, 삼성전자도 1%대 정도가 나오고 있고 소부장도 좀 힘들어지고 있고요. 자, 준호 네. 매니저 어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오픈 AI와 네. 엔비디아의 이 맞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요거 꼼수다. 네. 왜냐하면 팔고 그 돈으로 사고 맞아요. 다시 팔고 사고 주고 하면은 네. 이거 이제 투자 끝난 거 아니야? 한계 맞습니다. 온 거 아니야? 이게 첫날만 좀 환호를 했고 네.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사실 이게 순환 출저 구조다라는 어떤 네. 우려 섞인 사실 이게 닷컴 버블 때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빠졌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닷컴 버블과 굉장히 유사한 네.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강력한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순환 출자 구조 방식으로 결국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하지만 그걸로 결국에 자사의 14억. GPU를 네. 매수를 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는 네. 구조가 사실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그래서 AI 거품론이 다시 또 이제 급부상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지금 AI 또 칩, 또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까지도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근데 뭐 사실상 이제 약간은 이제 AI 섹터의 어떤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가 좀 필요했던 시점이었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좋게 생각하면은 우리 전 세계 가장 이제 AI 생태계를 대표하는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협력했다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 실제로 지금 그 오픈 AI가 지금 오라클과 또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뱅크와 같이 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지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내 5곳에 신규 데이터 센터 용지를 좀 공개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제 텍사스 에빌린의 센터를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스타게이트가 말뿐인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텍사스부터 가동이 됐다라는 소식도 나와졌고 메타와 이제 구글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만 3,44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에 그렇죠. 투자한다는 소식도 나와줬고요. 네.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4년, 5년 뒤에는 거의 뭐 4조에서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400조 관련된 실제 투자가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오픈 AI의 어떤 투자가 오히려 또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약간 이제 흔들림은 나오지만 네. 결국에 지금 이제 테크 기업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대규모 투자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 지금의 어떤 하락을 AI 거품론으로 너무 우리가 깊게 빠져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AI 거품론 관련된 얘기를 가장 먼저 했었던 그 사실 AI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샘 알트먼도 네. 오히려 지금 이제 AI 투자는 더욱더 그 경쟁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샘 알트만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한 만큼 결국 이제 AI 인프라 투자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소버린 AI 관련된 훼손 확대는 없다. 더욱더 이어질 수 네. 있기 때문에 훼손은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네. 이게 사람이 한번 의심을 하면은 이게 이제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민 매니저, 이렇게 투자가 좋고
AI가 짱짱하면 투자를 받아야지. 왜 오라클은 느닷없이 150억 달러나 되는 그 큰 돈을 왜 회사채를 발행하지? 네. 뭐야 이거 투자자 없는 거 아니야? 회사채는 웬 말 이러면서 이제 오라클 빼고 다시 AI 거품론 나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계획은 짱짱한데 네. 웬 회사채입니까? 역시 우리 이제 네. 철진 MC께서 네. 이제 기자 출신이시다 네.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네. 딱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네. 스토리들이 방금 이제 순환 출자 구조와 비슷하게 그때부터 내가 투자하고 너는 그 돈으로 내 칩을 다시 사고 이게 예전에 네. 이제 셀트리온도 회계 부정 얘기 나왔을 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차피 공장만 바꿔서 물량 뛰게 한 거 아니냐 약간 그거 네. 똑같은 네. 논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 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에는 이제 오라클이 150억 달러 이제 이걸 왜 굳이 회사채를 회사채를 해? 이렇게 네. 요즘에 잘 나가는데 네. 왜 굳이 회사채를 막 이제 이런 의심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이제 또 주식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회사채도 어차피 네. 자본 조달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이걸 이제 투자를 받는 방식이 이제 뭐 직접 투자냐 회사채냐 네. 뭐 네. 이런 거지. 오히려 오라클의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투자를 직접 받는다라고 하면 지분을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 나가고 있는 회사 내 지분을 또 다른 이제 참여자들이 네.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자 주겠다. 그냥 회사채로 우리 이자 줄 테니까 회사채 발행하고 치우자. 이것도 나름대로 저는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할 수 있는 네. 선택적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SK 하이닉스도 2023년 이후에 HBM 시장에서 워낙 잘 나갈 때 해외에서 회사채 많이 발행했어요. 이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이제 관점으로 보셔도 이제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AI 거품론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런 거품론이 없었다면 과연 이 정도로 폭발적인 상승세가 왔겠느냐. 왜냐하면 항상 급등이 나오고 뭔가 과열에 대한 논란이 이제 불거지면 한 번 정도는 또 시켜주는 이제 이런 거품론이 이제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이제 오히려 흐름이다라고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이제 소부장에 좀 집중하자. 네. 어차피 지금 반도체 메모리 업사이클, 슈퍼사이클,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이 정말 우리가 팬데믹 때도 그때 잠깐 슈퍼사이클이었지만 슈퍼사이클은 대국민 사기였다 이러면서 굉장히 짧게 끝나버렸거든요. 그게 왜냐면 팬데믹으로 인한 이제 수요가 촉발됐던 게 네. 팬데믹이 끝나버리니까 와르르 이제 와르르 해버렸거든요. 됐죠. 근데 네. 지금은 완전히 업황과 관련된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이제 진행되는 거여서 반도체 소비자 어제도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오전에는 반도체가 다 빠졌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점심시간 이후에 소부장 종목들 급등한 거 보세요. 삼전도 심텍, 막 플러스였어요. 대덕전자, 네. 삼성전자 네. 플러스 전환하고 전공정의 뭐 테스 뭐 이런 기업들 죄다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이런 메모리의 슈퍼 업사이클에 이제 또 기댈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이제 비중 확대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픽 짧게 하나씩 할게요. 그러면 영민 매니저 네. 오늘 하이닉스 한번 가볼까요? 조정 나올 때? 뭐로 갈까요? SK홀딩스? 저는 대덕전자. 대덕전자 네, 오늘 갑니까? 기판 종목 중에 대장주인데 네. 요즘에 심텍, TLB가 대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대덕전자가 대덕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모자랄 게 없는데 너무 못 갔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덕전자가 탄력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어제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조금 탄력적인 흐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오늘 좀 흔들리거나 또 할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저도 대덕전자 할까 하다가 네. ISC 계속 ISC 로? 가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고 70%인데 SK 하이닉스의 계열사 SKC 편입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의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데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HBM 쪽에 공고한 독점적 지위를 이어가고 있고 또 유리기판 쪽에서 가장 이제 선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SKC인데 거기다 SK ISC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유리기판에 들어간 테스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브로드컴을 필두로 한 거기에 에이직 맞춤형 반도체 관련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테스토켓 수요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초고속 HBM이라든지 또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포코핀 방식보다 이제 실리콘 러버 방식이 훨씬 더 많이 채택률이 높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ISC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와 데이터 센터 확충에 거의 이제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장 초반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조정이 나와주면 그럴 것 오히려 같아요. 조정시 매수의 프리마켓 관점으로 보니까. 네.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대덕전자, 뭐 ISC 같은 테스토켓이나 기판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K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봤습니다. AI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상반된 논란들 나오고 있고요. 일단 대응의 영역으로 약간 기판 쪽 라인으로 대덕전자 쪽, 그다음에 텔소켓에 네. ISC로 약간 변방해서 또 공략하는 그런 테크닉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먼저 일반론을 가도록 향해 보도록 할까요? 왜냐하면 네. 어제 이 테슬라는 지금 급등 마감을 했는데 네.
공장에서 너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맞아요. 그것도 좀 알아보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고 일반까지 갈게요. 네, 일단 뭐 로봇 얘기부터 먼저 네, 하면은 네. 어제 이제 테슬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텍사스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예. 지금 로봇한테 이제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슈로 이제 700억 규모의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테슬라 로봇이 근로자를 공격해서 중상에 일으키게 했다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또 부각됐어요. 두 번째죠, 이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사실상 또 너무 과장됐다라고 저 보고 있는 게 사실 이제 테슬라 공장은 맞지만 일본에 이제 환학 장비로 이제 사고가 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땐 우리가 이제 산업 또 현장에서는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산업재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산업용 로봇 사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소송의 나라이기도 하고 이제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에서도 바지가 분실됐다고 해서 500억, 800억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거의 수천만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 그냥 산업재해다.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이게 마치 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이 근로자를 갑자기 로봇들이 갑자기 그 자각을 해서 실제로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근데 거. 다 지금 그런 뉴스를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절대 옵티머스가 아니고 와가지고. 2023년도에 네? 있었던 그냥 산업재해에서 실제로도 이제 그 일본의 환학 장비가 이게 그 무게 추가 떨어지면서 실제로 사람한테 다치는 그냥 사고였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산업재해고 이거는 뭐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네. 사고인데 이게 마치 옵티머스 로봇과 테슬라의 로봇들이 갑자기 사람을 짜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것 때문에 어제 가뜩이나 시장이 하락에 나와주면서 로봇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밀렸는데 큰 폭으로요. 그거야말로 네. 정말 매수의 기회다. 그러니까 정작 테슬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 M7 전방에. 기업 중에서 네. 4% 가깝게 거의 폭등세가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M7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던 것도 사실은 테슬라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경미한 이런 소송에 전혀 민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인 그 세탁소에서도 바지 분실로 인해서 거의 뭐 500억 그리고 또 700억, 800억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봤을 때 너무 우리가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이제 작은 일로 결국에 로봇 섹터의 어떤 큰 로봇 르네상스의 어떤 큰 대사에는 전혀 지장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이 로봇 섹터를 본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관점에서 네. 네, 오늘 나우 로보틱스라는 네, 산업용 로봇 관련된 핵심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요거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노란봉투법 통과와 또 4.5일제 시행에 있어서 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특히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이제 산업용 로봇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시스템 통합 업체에 공급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었다면은 나우 로보틱스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제 통합해서 솔루션 방식으로 턴키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부분의 또 이제 고객사를 굉장히 고객 다각화를 이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 산업용 로봇이고 그리고 제조 공정용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을 이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비중만 본다고 했을 때는 산업용 로봇이 한 6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전반의 토탈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다양한 제품과 또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중량 가반하중 라인업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 확대 적용이 좀 가능하다는 점도 의미가 있고 웬만한 이제 제조 라인에는 결국 자동화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물류 자동화와 또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산업용 로봇 특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 영역에 대응 가능한 풀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산업 로봇 관련해서는 23개 그리고 물류 로봇 관련해서는 6개 총 29개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화장품, 의료기기 그리고 가전 다양한 산업 라인업에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국내에서는 현대 모비스를 비롯해서 자동화 구축 사업에 434건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공장 증설도 완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은 이제 올해 4분기부터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대한 기조로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캐파 증설 효과로 인해서 2026년부터 매출액이 한 215억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27년부터는 매출액이 350억대로 두 자릿대의 어떤 이제 마진 달성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는 로봇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노란보트법 통과와 4.5일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 여러 점을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로봇의 어떤 속도를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가 로봇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특히 산업용 로봇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나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팩토리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두뇌를 공급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턴키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443건의 어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상장 당시에 굉장히 큰 청약 흥행을 보였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엄청났죠. 그래서 결국에 산업용 로봇과 또 스마트 팩토리의 전환은 정말 빨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나우 로보티스 같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좀 판단돼서 나우 로보티스를 탑2점으로 두고 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물류화 로봇, 협동 산업 로봇, 자동화 시스템 로봇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그 테슬라 공장 사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기사를 읽고 있으면은요 마치 무슨 옵티머스가 맞아요. 뭐 밀어 우리 영화에서 붙여가지고 보는 거죠. 영화에서 보는 영화처럼 것처럼. 근로자를 밀어 붙이고 막 못 살게 군 게 아니라요. 그 맞습니다. 고중장 장치 화학사가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 맞습니다. 근로자가 다친 건데 기사들이 되게 좀 자극적으로 좀 쓰여가지고 아니, 이미지에 근데 옵티머스들이 막 여러 대가 막 이렇게 막 사람을 향해 막 이렇게 가는 뭐 그런 모습이 네, 나오니까 네.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옛날에 아이언맨 보면은 그 로봇 그 자켓 입은 로봇들이 막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진격하잖아요. 막 전쟁하잖아요.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풍기는 그게 아니라 그게 조금 과장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게 맞다면 테슬라는 아마 난리가 뭐 났겠죠. 난리가 맞아요, 났겠죠. 간밤에 네. 4%대 급등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목표가 갈까요? 네, 일단 목표가를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 전일 종가였던 24,2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9,000원 라인대.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26,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우 로보틱스였고요.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민 매니저 이제 저희가 함께 한 것도 이제 1년 반이 돼가는데 아, 이신점심인가? 제가 이 종목을 좀 작전을 하려다가 했었는데 딱 아침에 이 종목을 갖고 왔더라고요. 시작해볼까요? 왜냐면 간밤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9월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 의장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엔 총회 지금 참석을 해서 AI 관련된 또 의제 토론도 또 의장국으로서 이제 주재도 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주목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고 체코 그다음에 폴란드 정상을 연이어서 이제 맞습니다.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폴란드. 그거 관련된 이제 수혜주 저는 오늘 풍산이라는 종목을 일반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뭐 탄약 생산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구리 가격 올라갈 때마다 구리.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뭐 많은 얘기들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타 방산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이제 8월 10 며칠 날 소개해드렸을 그 당시에 이제 80만 원대 가격이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종가가 106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가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항상 좀 기회다. 이제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이제 80만 원대 지금 밀렸을 때 맞아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놓쳤을까? 그래서 하나 저는- 에어로입니다, 차트는요. 저는 풍산도 그런 식으로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을 때 충분히 한번 좀 사볼 수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 여러 방산 대장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풍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단기 바닥권에서 공략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풍산을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풍산은 대규모 수주 공시가 있었어요. 날짜는 이제 9월 12일 날 대구경 이제 탄약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이제 현대 로템 쪽으로 무려 이제 8,300억 원 정도 이제 규모로 수출 공시를 했거든요. 네. 수출 기간은 이제 2031년까지인데 요걸 이제 의미를 많은 분들이 조금 평가절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아예 방산주들이 주목을 못 받았으니까 관심을 못 받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요 의미를 따져보면 현대 로템에 수출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현대 로템이 지금 K2 전차 1차, 2차분이 이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K2 전차 2차분 폴란드 수출에 이제 대응해가지고 탄약, 이제 120mm 이제 탄약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탄약을 같이 지금 수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후에 폴란드라든지 또 이제 동유럽 쪽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K2 전차에 대한 수출이 가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당연히 풍산도 현대 로템처럼 중장기적으로 이게 수주가 굉장히 좋아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제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네. 주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기회다. 네. 9월 달에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이제 랠리를 이제 펼치는 과정에서 이런 호재가 분명히 조금 묻혔을 수 있다. 특히 120mm 이제 구경 같은 경우에는 ASP라는 건 이제 평균 단가를 얘기하는 건데 기존보다 거의 40% 이상 이제 단가가 올라갔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1차분 계약에 따른 대규모 공급보다도 수익성이 현저하게 더 좋아졌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란드 외에 여러 이제 유럽 국가들 쪽으로 탄약 수출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 풍산은 아무리 봐도 지금 다른 방산기업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로키드 마틴에 비하면 아직도 저평가인데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텐과 비교해서도 정말 초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 풍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는 좀 놓치지 않고 저점 공략을 좀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인 이제 사거리 연장탄 이게 이제 또 155mm 이제 탄약 캐파까지도 이제 같이 확장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에 대한 이제 준비들도 잘 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이제 대규모 수주 사이클이 어찌 보면 이제 풍산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우리 방산주들은 한 2년 반 정도부터 그때부터 막 이제 수주가 돼가지고 주가가 뭐 5배, 10배씩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풍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 가격적인 이제 매력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간밤에 폴란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산과 이제 원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제 협력 이런 부분이 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만 원 정도 이제 프레스 움직이고 있는데 뭐 13만 원 일단 아래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뭐 약간 뭐 한 15만 원 정도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가 잡아놓고 추후 흐름을 이제 같이 좀 보시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풍산입니다. 구리의 풍산, 탄약의 풍산인데 만약에 K2 전차가 따라가면 네. 포탄으로 뭐 연습하는 맞습니다. 따라가야 네, 당연히 되니까 따라가야 늘 되는 따라가는 거죠. 게 맞습니다. 탄약이고요. 특히 이번 주에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미국 구리 가격이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래저래 풍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오늘 일발 풍산이었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사람 밀어붙인 거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떨어뜨렸다. 환하게 떨어뜨렸다라는 거를 해서 나우 로보틱스. 자, 이렇게 일발장전 챙겨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